자, LG엔솔 확정 실적에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리고 LG화학, LNF는 또 뭔 얘기가 나왔을지 요거 이제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 나오는 첫날, 잠정 실적 나오는 날 LG엔솔도 잠정 실적 발표를 같이 합니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컨콜에서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가 중요했던 거잖아요. 이걸 본 건데 매출은 늘어났어.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했고 순이익도 많이 빠져내렸어.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야. 핵심 구조를 보면 매출은 방어했는데 수익성이 악화가 됐어요. 왜냐면 EV 파우치 배터리 출하가 감소했어요. 북미 쪽에 지금 지난 4분기, 올 1분기는 안 좋을 거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밀어내기 물량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 이제 판매가 안 됐으니까, 덜 됐으니까. ESS 원통형 증가로 볼륨은 유지됐고. ESS 근데 초기잖아요. 초기 가동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품 믹스가 악화되고 그리고 보조금이 좀 줄어들면서 AMPC 줄어들면서 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량은 버텼는데 들어간 돈도 있고 돈은 못 벌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LG엔솔 현재 현황 단기 EV 수요에서 북미 쪽은 여전히 둔화로 보수적인 모습을 사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OEM 쪽 재고 조정 진행하면서 보조금 축소 정책 불확실성 이게 뭐 사측이 LG엔솔이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막 되게 포부를 밝히는 그런 IR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성장 확신, 고유가 환경되고 자율주행 발전, 에너지 안보 이슈에 따른 요 에너지 안보 얘기하더라고요. 전력망 불안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에너지 안보 이건 다 안보예요. 에너지 부분은. 그래갖고 전력망 불안정을 잡기 위해서 ESS는 필수다. 그럼 ESS를 가져가려면은 비중국 공급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랑 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조정, 구조적 성장은 유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의 핵심을 보면 ESS는 지금 비중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10% 미만이었죠. 현재 20% 중반이고 연말 30% 플러스까지 간다. 이게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안 사업제가 아니라 핵심 사업인 거예요. 기타 셀 소재 업체들 모두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ESS가 옛날에는 그냥 하나가 있는 거고 이익도 별로 안 나 그게 아니고 이게 주력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주력 사업인데 EV가 기존처럼 계속 어차피 커질 거니까 커져 그러면은 이 전체 파이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플러스 10이라고 생각했는데 30은 그대로인데 최대 캐파가 근데 얘네가 10이 아니라 30이었다 그러면은 최대 캐파가 40에서 60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시장이 커진 거죠. 그리고 EV에서 ESS 라인 전환 이건 이미 알고 있었죠. 잘 전환해서 잘 하고 있어요. 북미 5개 생산 거점 확보했어요. 이것도 투자자들은 이미 거의 알고 있던 겁니다. 수요에 따라 생산 구조 유연화, 생산 패러다임 대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 부담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 비율 늘어나고 있고 순차입금 비율 늘어나고 있고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인데 이건 투자 사이클 후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라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은 뭐 좋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좋게 보기도 어렵고. 근데 투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 사이클 후반에 돈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면서 들어오고 이제 돈 이제 끌어들이는 거야. 예, 다 빼낸 거 빼내고 이제 들어올 것만 남은 그런 후반의 특징이다라는 지금 분석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핵심 변수인데 중동 변수로 공급망 불안하잖아요. 전력망 안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요.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다른 걸로 좀 해야 돼. 그럼 ESS의 구조적 성장을 땡겨주고 거기다가 고유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별, 제품별 배터리 진행 상황 보면 EV는 뭐 신규 수주 잔고가 100GWh가 넘어가고 누적이 늘어나고 그래갖고 4680, 46120 뭐 라인업도 확대해갖고 원통형 확대하고 테슬라 프리미엄 OEM 대응했고 파우치는 원통형에서 이제 재편을 하는 거잖아요. 파우치에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로 BMW 46파이 수주 소식도 전해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ESS는 LFP 기반 확대해서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 확보하고 원가 15% 개선 제품 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수혜인데 BBU부터 해가지고 얘도 렉 단위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인터배터리에서 나왔던 것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각자 우리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다 하는 회사잖아요. 솔직히 얘네는 LG엔솔 다 하는 회사니까 전고체, 건식, 소디움 소디움 이번에 얘기하더라고요. ESS 테스트 진행 중이다. 미드니켈, 유럽 보급형 EV 대응해가지고 요게 이제 2027년도 8년도에는 아마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28년도부터는 LMR 제일 빠르잖아요.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GM이랑 하고 있고 GM 쪽에서 지금
꽤 좋은 고급형 차량들에도 LMR이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고가 하이엔드에다가 저가에다가 볼륨형까지 LMR로 해가지고 다 잡는, 중가는 미드니켈 LMR로 잡아가지고 포트폴리오는 잘 잡혀있는 기업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 휴머노이드 직접 언급은 제한적인데 원통형을 통해서 중장기 수요 연결한다, 이 정도. 그럼 현재 업황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다운사이클 중반이라고, 조정 구간이라고 하지만 바닥은 형성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는 EV 재고 조정 진행 중이고 ESS 수요 급증하고 원통형 수주가 확대되고 정책 지속이랑 에너지 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바닥 잡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결론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 초입이다 라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요 회사의 특징이긴 하고요. 다수의 이 섹터의 기업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만 좀 특이하게 했으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목소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실적의 첫 번째,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EV는 그대로 잘 가고 있고 ESS까지 지금 잘 가고 있다. 배터리 산업이 전력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전체적으로 풀캐파가 커지는 모습들. 그래서 배터리 기업의 역할이 단순 공급자에서 인프라 사업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수익성 악화, 사이클 바닥 신호, 투자 확대, 비용 증가, 이게 뭐예요? 바닥 구간의 특징이다. 1등 기업의 전략 변화, 투자 축소랑 현금 흐름 중심. 이제 이건 뭐예요? 바닥 구간을 지나니까 투자가 축소되면서 현금을 창출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확장을 하던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전환을 하는 전략 변화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땐 배터리는 바닥 통과 중임을 지금 확인은 섹터들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조금 이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주가 안 올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서로.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EV 둔화, 구조적 성장 유지. ESS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지금 하반기에도 하고 있어. 뭐 20%, 30% 얘기를 하고 있고, 원통형은 재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바닥 지나는 가운데 방향은 잡혀 있다. 주가는 선행 반영하는 모습이 세게 나타나진 않아요. 아직 강하진 않아요. 물론 누군가는 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는 건데, 그거 대비해서는 변동성도 아직 세요. 그리고 아침 봐야 될 거는 앞으로 ESS 매출 비중 상승 속도,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잡혀가는 거, 46 시리즈 이것도 뭐 신규로 양산 확대되는 거, EV 재고 정상화, 그 다음에 IRA 보조금 변화, 유가 반영성, 이게 바뀔 거 없어요. 이거는 바뀔 거 없고, 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LG화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길어요. LG화학이랑 LNF는 길진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죠, 이것도. 이건 이제 뭐 확정 잠정 아니고 한 번에 나온 거야. 매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적자인데 적자폭은 축소가 됐어. 이 정도. 그래서 양극재는 반등 전망. 전년 대비 실적 둔화는 있는데 전분기 대비는 바닥 통과 신호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바닥 찍고 전분기에 조금 올라오면서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다 정도로. 사업부별로는 석유화학은 흑자인데 첨단 소재가 적자고요. 생명과학 흑자고 LG엔솔에서 연결로 올라온 게 이게 좀 핵심 부담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극재는 하반기에 반등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적 포인트 세 가지, 석화가 살렸는데 구조적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라고 사측은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재고 레깅 효과하고 반덤핑 환급도 있고 업황 자체는 공급 과잉 구간이긴 한데 석화 쪽은 구조적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일시적 개선이다. 배터리 양극재가 실적, 북미 EV 수요 둔화, ESS 초기 투자 비용 증가, 양극재 물량 증가에도 수익성이 낮아 현재 LG화학은 성장 산업이 오히려 단기 실적 깎는 구조긴 한데 개선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닥은 확인된다. 적자폭 축소, 첨단 소재 적자 개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측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2분기 양극재 흑자 전환 가이던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 최악은 지났다는 업황, 이 업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기업과 비슷한 얘기. 조금 전에 LG엔솔도 비슷한 얘기했고 비슷한 자리를 서로 다 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 가능. 북미 EV 수요는 여전 파우치 배터리 물량 감소하고 있는데 정책 보조금 이런 것 때문이다. 근데 2분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 쪽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북미 쪽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왜냐면 중고차 판매량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고유가에 의해 가지고 판매량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볼 필요 있다. 유럽이랑 뭐 아시아 쪽은 이미 EV 수요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공급 과잉, 양극재 가격 하락, 판가 하락 압력 지속, 뭐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리고 하반기 반등 포인트는 지연된 공급 기약. 한마디로 그동안 밀려있던 것들이 한반기에 출하가 되면 그런 돈이 밀려있던 게 쫙 들어오는 거죠. 외부 고객 확대, 4분기 정상화 예상. 정리하자면 상반기 바닥에서 하반기 회복 국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 방향성은 이제 하이니켈이 아니라 이건 알고 있던 거. 포트 다각화. 그 하이니켈, 프리미엄 EV는 뭐 알고 있던 고급 시장 대응, LFP, 보급형에다가 ESS. 고밀도 LFP 개발 목표인데 내년이랑 후년 양산 목표. 미드니켈은 얘네들이 시장 트렌드 핵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ESS용 장수명 배터리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는 소듐, 전고체, 핵심 전략은 프리미엄에서 중저가에서 ESS까지 LG엔솔이 가져가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풀 라인업을 함께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LG화학의 가장 중요한 카드죠. IRA 대응의 핵심이고 현지화의 핵심이고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북미 고객을 확보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관세 회피를 할 수 있고 현지화 생산할 수 있고, 이게 올해 가동 목표예요. 양극재 업체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보는 핵심은 미국 양극재 공급망을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배터리 기업에서 소재 기업 구조 전환 가능성, GM, 테슬라, 북미 OEM 수요 대응이 가능한 게 이제 테네시 공장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번 실적의 의미는 뭡니까? 업황 바닥 똑같아. 예. 구조 전환이, 근데 이제 석화가 얘네들이 지금 계속 아픈 손가락인데, 배터리도 그렇고요. 석화가 구조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장 투자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얘네들도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던 구간이니까 ESS, 북미 투자, KPEX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여가지고 쫙 들어오면서 이익이 들어오면 현금흐름 개선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설명들을 사측에서는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가치 정책, 이게 그 자회사 지분가치 활성인데, 뭐 이를 통해서 일단은 비핵심 사업 매각해갖고 2조 원 이상 자금을 확보한대. 이걸 이제 차입금 상환 우선하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대요. LG 엔솔 지분은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단기 매각보다는 선택적 활용한다. 공격적 주주 환원보다는 재무 안정이랑 투자 유지 우선 정도로 가져간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구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실적은 약할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하반기 회복이나 ESS 성장 가속, 장기적으로는 테네시, LFP, 미드니켈, 차세대 배터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저점, 구조 전환, 선장 투자 세 가지가 동시에 간다. 단기 실적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약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가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짧게 LNF 보면은 어닝서프 영업이익이 무려 1173억 원, 예상보다 훨씬 잘 607억 원을 한 2배 정도 넘기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하이니켈 출하 급증과 가동률 회복하고 판가 상승하고 환율 효과에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메탈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 재고 평가 환입되고 그다음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단기이익 부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분기 연속 최대 출하 갱신을 하고 추가 포인트는 46파이, 그다음에 EV 수요 회복, 그다음에 ESS 진입 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LNF에서는 핵심이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LNF는 하이니켈 중심 실적의 레버리지와 LFP 확장에다가 이익 성장 사이클 뭐 이런 얘기가 해요. 그 1분기에는 실적 바닥 확인했고 본업 이익 정상화했고 2분기 이후에는 출하 판가 동반 상승으로 실적이 지금 계속 가는지 요거 보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3원기에다가 LFP 투 트랙으로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대체적으로 요 섹터에서 지난주의 특징은 실적 나오면은 막 깜짝 실적 나와도, 물론 이제 누군가 그러죠. 그게 어떻게 깜짝 실적이냐, 그 액수 자체를 봐라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섹터마다 바라보는 눈높이나 밸류를 멀티플을 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세론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세론이 나왔어요. 그리고선 이제 얘도 LNF도 실적 나오니까 오히려 확 밀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투자자들이라면 또 이제 체크하면서 주가 흐름을 얼마나 선반영을 하는지, 선반영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에 거를 이제 새롭게 선반영을 할 부분을 찾아 나서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